자, 지금 예고드렸던 거, 자, 원래 오늘은 지난주에 저걸 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이제 속임수 패턴은, 속임수 패턴은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게 짧게 뭐 한 1, 20분 정도로 그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케이스와 이걸 구조를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자, 지금 속임수 패턴을 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수가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속임수 패턴 같은 거 하고 있을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내용을 조금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이제 바꾼 얘기를 드릴 건데, 이건 뭐냐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는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익절, 트레일링 스톱, 손절, 익절, 요런 내용들이에요. 자, 이건 이제 아직도 종종 게시판에 보면 이제 그런 흐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익절이란 게 어디냐? 손절이라는 얘기를 했어도 익절이 말이 되는 얘기냐, 그게. 익절이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손절을 그 반대로 해서 이익을 적당한 선에서 이익을 확정 짓고 차익 실현해버리고 확정을 짓는다, 이런 얘기 되죠. 익절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래서 이제 그 손절의 반대말로 그냥 그대로 붙여가지고 익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있습니다. 개념 당연히 있어요. 손절은 뭡니까? 주가가 이렇게 깨져서 내려갈 때 더 크게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지금 코스모 신소재가 나오고 있는데요. 2차전지 같은 경우라죠. 이렇게 손절을 했느냐 안 했냐에 따라서 차이가 왕창 나잖아요. 손절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이렇게 추락사 패턴 같은 경우, 이게 패턴에서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요, 추락사 패턴 같은 경우가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래로 이제 꺾여서 내려가는 패턴 얘기하는 거죠. 일단 무조건 지수에서건 종목에서건 일단 이런 게 등장하면 그냥 일단 톡 끼고 봐라 라고 하는 이 추락사 패턴, 아주 강력한 패턴인 러닝 커렉션의 정반대, 이렇게 돼가지고 아래로 밀려 떨어지는 이런 그림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 같은 경우도 똑같이 보통 이 안쪽에서는 2개 정도 삼각을 그린다라고 얘기 드렸었죠.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까지 시도 나오고 여기서 이거 못 뚫면요, 여기서는 반드시 이렇게 뚫고 돌아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종목으로 친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 JS 코퍼 같은 종목이 있었죠. JS 코퍼레이션, 이게 오른쪽이 조금 더 기울어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요 종목이 여기서 이걸 돌리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추락사가 되는 겁니다. 빵 두들겨서 맞고 슬로프 타고 미끄러진 다음에 이 슬로프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미끄럼 이가서 위에서 쭉 미끄럼 타고 나가지고 쭉 내려가고 걸리는 게 없이 쭉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끝나면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되기는, 야르르 빡 하고 그 뒤엔 절벽이 기다리고 있고, 그 뒤에는 이렇게 가파른 절벽이 기다리고 절벽으로 꽥 하고 추락해가지고 이거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패턴을 추락사 패턴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을 추락사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도망가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지금 뭐 우연히 나온 종목인데요. 지금 일부러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종목이 아니고 코스모 신소재 지금 우연히 등장한 종목인데,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저점 때 이게 유지되고 있는 이 박스에서, 여기도 보시죠. 자, 그래서 저점 반등 나왔는데 실패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보면, 자, 이렇게 내려왔다가 깨지고요, 돌아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깊게 저점 찍었고요, 올라 들어간 다음에 내려왔으면 가야죠. 돌아 들어가야 이게 역회된 숄더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돌아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지금 여기까지 가보면 아래 저점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못 돌아가고 지금 이게 아니라 못 들어가고 꺾여져 내려가게 되면요, 그 내려가게 되면 이게 코스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오버되어 있는 요 구간만 제외시켜 놓고, 단기 잠깐 오버되어 있는 구간만 제외를 시켜서 이쪽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게 추락사잖아요. 이거 아까 보여줬던 그거를 넓게 펼쳐진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거잖아요. 지금 이거. 그래서 이거 끝나버리면 이제 그 다음 떨어지면은, 야 신난다 그러고 미끄럼 타고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잠깐 세워지는 거 요거만 또 그대로 찍 내려갔다가 절벽 아래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점에서 이거 손절을 해야 돼요. 이거 손절을 해야지. 이거 손절을 왜 안 하냐고. 손절을 해야죠. 자, 그와 정반대되는 케이스 앞에서, 그래서 직전에 미리 예고를 드렸죠. 그래서 이 라이브 시간에도 이거 예고 드리고, 자, 이 종목 절반 팝니다 라고 해서 지금 예고 들어갔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결국 오늘 같은 경우 그 위까지 올라 들어가 냈는데, 자, 위쪽에서 이제 절반 정도는 팔겠습니다 라고, 이 종목이 그래도 여전히 싸기 때문에
싸기 때문에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미리 그래서 이제 위쪽에서 떨어지는 경우에입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히 강력한 당대 최강의 테마나 테마주라든가 예전에 그 AI주들이 미칠 때 또 로봇주들이 미칠 때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미쳐 날뛸 때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고가에서 이렇게 트레일링 스탑 신호가 나오고 난 다음에도 한 번 더 가는 경우가 나와요. 이렇게 더 가가지고 더블탑의 형태를 그리거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헤드앤숄더로 이렇게 떨어지는 케이스가 많이 있죠.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났기 때문에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책 실현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것도 정해져 있는 퍼센트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 정해져 있는 위치 자리까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주로 이제 기술적 고점 위치입니다. 이런 데 들어갔다가 위에서 헤딩을 하고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 고점 대비해서 떨어지는 그림 나오게 될 때 같은 경우에 이 대부분의 종목들의 경우에는 7%선 잡으시면 됩니다. 7%선. 아주 변동성이 잡은 통신주들 같은 경우 이런 케이스라 그러면 고점 대비 5% 잡아버리면 되고요. SK텔레콤 같은 종목은 뭐 이렇게 그때 예전에는 SK텔레콤이 1년 전체의 변동성이 15% 밖에 안 되는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즉 이 상승한 사이클 자체가 사이클 전체 크기가 30% 이내의 구간이라 그러면 고점에서 3% 잡아가지고 스톱 시켜버려도 되고요. 아주 빠르게 돌리는 경우에 그리고 이제 그 위쪽 선이다 라고 하면 고점에서 5% 잡으면 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 들어간 50% 40% 50% 이상 정도면 가면 고점 대비 7% 떨어지면은 끊어내버리셔도 돼요. 이게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정확하게 스탑은 안 되고 사전에 선제적으로 먼저 때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팔고 준비를 하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죠. 쫙 주가가 올라 들어가다가 손절 익절입니다. 영어로 하면 손절 스탑 로스고요. 익절은 take profit이야. 테이크 프라비.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문으로 친다 그러면 익절이 아니라 익수가 되겠죠. 이걸 회수해서 들어간다라고는 익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식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테이크 프라핏의 개념보다 익절은 이 트레일링 스탑이 정확하게 익절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 들어간 다음에 지금 조선주에서는 이렇게 꺾인 종목들이 이런 그림들이 지금 꽤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싸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죠.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제 고가 대비해서 9% 1차 이게 예비 신호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 둘 예비 신호가 두 번째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떨어질 때는 자르고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요 위치 같은 경우 어디를 기준으로 잡아드렸죠? 그러니까 봉 차트상에서 기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나왔던 이 마지막 봉에 이쪽에서 마지막 봉에 절반이 컸었죠. 그럼 지금 같은 경우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치고 들어왔죠. 이 장대양봉 마지막으로 치게 되는 장대양봉의 절반 가격을 잡아서 자 지금 이 모형 같은 경우는 이거 전형적인 하락 리버설 모형이 나왔죠. 하락 리버설 모형이 나왔는데 하락 리버설 모형이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깨지는 법 없다라고 얘기 드렸었죠. 여전히 계속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근데 요게 여기서 이제 이 아래로 절반 가격 아래로 이렇게 밀려 내려오게 되면 이러면 이제 하락 리버설에서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의 국면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쪽에서 지금 선제적으로는 위에 고점에서 7% 잡으면 된다고 했죠. 1차 예비 신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로 이렇게 띡 꺾어지게 되면 여기서 이제 나머지 자르면서 책 실은 들어가 버리고 끝나는 겁니다. 요게 익절이에요. 익절. 그냥 여러분들처럼 주가 반등하는 데다가 지금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딸깍 팔아버리고 그러고서 수익 실현. 자, 아니죠. 왜 더 올라가는데 왜 때려 팔아? 한참 치고 올라 들어가고 있는데 치고 올라 들어가는데 왜 파냐고. 자, 한참 치고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연락이 치고 들어가고 있는데 왜 익절을 하냐고. 아직 시세가 끝이 안 났는데 시세 끝나는 신호가 없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 예,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위에서 친다라고 하면 일부 정도 더 파는 겁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밑에서 추가해서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정 위험하다 하시면 냅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신호 나올 때 1차 신호죠. 2차 신호가 나올 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잔량 팔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자,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뭔 얘기냐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눈을 가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눈을 가리고 그리고 복도를 걸어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서 그냥 손 휘적 하면서 그러면서 걸어갈 겁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자, 눈 가리고 복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뭐 있냐 그러고 손 휘젓고 그냥 여긴가 지금가 안절부절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그렇게 걸어갑니까? 왜 그렇게 걸어가죠? 쓸데없이? 자, 눈을 가리고 복도를 걸어간다 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서 자, 눈을 가리고 우리 졸라맨이 눈을 가리고 걸어갑니다. 이거 팔을 이렇게 뻗어가지고요. 팔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벽에다 이렇게 손을 대고요. 벽에다 손 대고 그리고 쭉 걸어가면 되잖아요. 네? 앞에 안 보여도 벽에 손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대고 그래서 그냥 벽에 손 딱 잡고 이렇게 그대로 걸어가면 벽하고 평행이 돼가지고 내가 쭉 이렇게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벽에서 손이 똑 떨어져 버리게 되면요. 그럼 내가 지금 어딘가 다른 길로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일정한 거리에서 벗어났다는 얘기가. 이게 트레일링 스탑입니다. 이게 추세가 이렇게 쭉 가는 길을 따라서 그대로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다가 추세가 계속 상승으로 가고 있으니까 추세 따라서 그냥 계속 이렇게 상승 추세니까 상승 추세 따라 계속 연장시켜서 이렇게 가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중기 이렇게 중장기 추세 상승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매도 라인을 어디로 잡냐라고 하면 고점으로 매도를 잡지를 않고요. 저점으로 매도를 잡아요. 추세 저점을 하회하고 돌아가지 못하는 흐름이 나오게 될 경우에 그때 때려 판다 이겁니다. 추세 저점을 하회하고 이게 이런 속임수 패턴이 아니라 아래로 이제 깨져가지고 내려가는 흐름 나면 거기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 추세 매매에서는 위치 자체를 고가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안 쳐다보고 하단에 추세 하단 라인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앞서 나왔던 보로노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 중장기 추세로 흔들리지 않는 종목들, 그래서 밑에 쪽 라인만 하단 라인만 잡고 들어가면 그대로 자동으로 먹는 종목들 이게 나오잖아요. 제가 무지성 매수라고 한 종목들이 다 그런 종목들인 겁니다. 무지성 매수 종목들 추세 하단 라인 그대로 지켜지면서 그대로 올라가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또 돌려버렸죠. 추세 저점 라인에만 들어오면 어김없이 먹는다. 에? 위는 볼 필요도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위도 똑같이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위도 표시해주면 아래 위로 가서 위치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이죠. 그래서 오버돼서 지금 위치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요 들어갔다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 이게 신호가 지금 이렇게 나왔을 때 1차 신호 자체는 지금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1차 스톱 신호는 여기서 나왔고 내려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들어간 다음에 다시 밀려 떨어지는 이런 구조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통 1차에서 절반 팔아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나왔을 때 절반 팔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같은 경우에 올라 들어갈 때 이 이제 흐름을 다시 엎어버려가지고 조선주들처럼 그대로 치고 나간다 그러면 추가시켜 붙여버리는 거고요. 추가시켜서 붙여버리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다시 꺾여서 내려가면 나머지들을 이렇게 따라 팔아버리는 거죠. 자, 앞쪽에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마린엔진에서 이제 실제로 이런 형태의 거래가 일어났었는데요. 현대 마린엔진에서 자, 이런 형태의 거래가 일어났었는데, 자, 여기죠. 자, 4월달 그래서 저쯤에서 여기서 저희가 매수를 했죠. 저섬에서 이렇게 매수를 해서 이 종목이 더블 들어왔습니다. 이제 더블을 넘어 들어왔어요. 그 전에 이제 여기서 1차 우선 신호를 한번 살짝 보였었는데 여기서 스톱이 안 나오고 그냥 그대로 일단 당겨서 올라 들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위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까지, 그리고 그 앞에 넥선 같은 종목에서 일단 주도주들을 다 때려 팔겠다라고 하는 시장의 흐름이 전개가 됐다는 얘기죠. 여기서 팔아 절반. 역시 마찬가지 이번에 오리엔탈 전공처럼 더블이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업황주가 더블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절반을 팔아버렸습니다. 자, 그 과정이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4월 저점에 사서 현대 마린엔진을 절반을 때려 팝니다. 이렇게 여기서 샀고요. 이렇게 수익이 이렇게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절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절반 판 다음에 내려왔다가 이거 다시 돌아 들어가는 그림 나오는 거거든요. 돌아가는 자리죠. 직전에 고점 자리에 요즘 잡고 다시 리버설로 돌려 들어가는 형태. 나머지 종목들도 다 똑같은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냥 팔았던 거 이거 그래서 팔았던 거하고 거기다 세진중공업지까지 합쳐가지고 추가시켜버립니다. 추가 매수 들어가 버렸죠. 그 다음에 추가 매수 들어간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상태 같은 경우에 자 이거 위치 보실까요?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도 살짝 이거 보면 여기도 있죠. 이렇게 신호가 있긴 있는데 신호가 나는데 이 절반선을 깨지는 않잖아요. 자 이거 깨야 된다고 해요. 깨야 이게 고가 신호가 완결이 되는 거지. 이걸 깨질 않고 있잖아요. 이거 완결이 안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잠깐 이제 눌러 내려왔다가 요 정도 수준이라 이거야. 그러면 이제 요게 몇 퍼센트 되는 겁니까? 지금 85,000원 선이고요. 85,600원이고 여기 장중 저점 실질적으로는 요 라인이 이 가격이 정말 저점이 되는 건데 이게 76,000원이거든요. 그럼 약 9,000원 정도 되니까 1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위에서 고점에서 7% 잡는 라인이 이 라인인데 요게 3%더 내려갔다 오는 거야. 이거는 추세의 범위에서 이거 변동성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7% 내리는 게 10% 내렸다고 추세가 꺾이는 추세냐? 아니죠. 그게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안 팔았습니다. 조선주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팔라는 얘기 드리지도 않았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들어와서 올라 들어간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이거 지금 현지가 스탑이 없어요. 이거 아직까지. 이제 오늘 장중까지 이렇게 내려 들어왔다가 잠깐 들어가는데 이 종목에는 현재까지 스탑이 없습니다. 이거 이제 그 중에서 스탑에 가장 가까웠던 쪽이다라고 하면 여기나 여기가 아니라 이거죠. 여기 이게 지금 스탑에 가장 가까운 형태가 되겠습니다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처음부터 이게 뻔히 아는 거니까 또 아는 거고요. 제가 자주 드리는 얘기 있잖아요. 돌파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반드시 눌림이 한 번씩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눌리는 쪽에서 수없이 많이 설명드리죠. 돌파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밀려 떨어지는 눌리는 흐름이 나오니까 특히 이런 업황주들의 경우는 거의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 잡으세요. 그래서 그게 눌림목 매수인 거예요. 그게 이건 눌림목 매수지지 매도하라는 신호 자체가 아니야. 자 익절이 있고 손절이 있다. 손절이 있으면 익절이 있는 거고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반등시 매수가 있으면 반등시 매도가 있다라면 반락시 매수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눌림목 매수의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반등시 매도라고 하는 얘기를 개인 투자들은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수없이 많은 종목들이 그러고 있죠. 야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깨져서 올라 들어갈 때 이 종목은 이제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얘기 안 되고 이제 깨졌다가 올라오는 종목 뭐 있나? 뭐 예를 들자면 최근 올랐던 거 뭐 테크인 같은 종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인 같은 종목으로 테크인 이것도 좋은 종목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좀 힘든데 뭐 개망했다 올라오는 종목 뭐 있을까요? 완전히 망했다 올라오는 종목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게 예를 들면 이 종목이 조금 상태가 삐리리해 보인다고 치죠. 그전엔 삐리리 했죠. 최근 이전까지는 삐리리 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좋은 관계입니다만 예를 들면 이렇게 될 때는 삐리리 하잖아요. 이렇게 비리리하게 이렇게 밀려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럼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 들어가니까 반을 가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그러면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돌아나올 만한 이렇게 모멘텀이 안 보이고 하이닉스도 호적거리고 있고 대표주도 호적거리고 반도체가 계속해서 주도주 라인에서 이탈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얘가 지금 주도주 자리를 찾아 들어가기 조금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시 매도하시고 교체하세요. 이런 답변 나가죠. 표준의 답변이죠. 표준의 답변 이런 답변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반등시 매도라고 했어요. 자. 반등시 매도하라 그랬더니 이게 보통 어떻게 매도를 하냐 그러면 반등시 매도하세요 그러는지 파란색으로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졌다가 이렇게 똑 찍고 이렇게 반등 이렇게 하죠. 그래서 반등시 매도를 해서 여기서 떨컥 매도해 버립니다. 이거 반등시 매도 아니에요. 이거 이거 반등시 매도 아니에요. 반등시 매도하라 떨어져가지고 깨졌다가 바닥에서 빵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도 이런 거 있었는데 수급이 이거 열심히 그 전에 개인들이 연락해서 했다가 아까 뭐였죠? TCK, TSE? TS였던가요? 오늘 반대초 중에서 이런 게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딱 정확한 게 있네요. 여기 있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밀려 내려와가지고 반등시 매도하라 그랬더니 여기서 이렇게 반등하는데 여기서 떨컥 매도해버리고 이런 데서 떨컥 매도 해버리죠. 반등시 매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등해서 매도했어요. 답답하죠. 반등시 매도하라는 건 주가 이렇게 반등할 때 덮어놓고 팔려는 의미가 아니고요. 반등시 매도하라는 거는 자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반등해서 이 추세를 바꿀 가능성이 없는 이런 흐름까지 들어왔을 때 매도하라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바닥에서 바짝 매도하는 거 여기다 팔라는 얘기가 아니고
추세를 얘기를 하는 거지 단순하게 가격 그러면 이 사이에도 깨지고 내려오는 사이에도 중간에 빨간불 굉장히 많았는데 이때는 왜 안 팔았어? 그러니까 깨지고 내려오는 중간에도 이런 거 반등 이런 거 있었잖아요. 빨간불 이때 팔았어야지. 그렇게 빨간불만 켜진다고 팔 것 같으면 이때 팔았어야지. 왜 안 팔았냐고. 이거는 어느 정도 반등이 들어서 깨졌다 반등이 들어서 추세를 회복을 못하고 자빠졌을 때 이런 때 매도를 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냥 이렇게 반짝할 때 덮어놓고 이렇게 매도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반짝해서 올라 들어온다고 저가에서 올라 들어온다고 여기다 두고 드립다 쳐서 매도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올라 들어와서 반등시 매도 괄호 열고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에 가로 닫고 매도 이렇게 되는 이 의미입니다. 반등시 매도의 의미가 그냥 비타서부터 저가에서 그냥 주가 반짝할 때 이때 덮어놓고 파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해하셨습니까? 그 우리 증권 전문가요 TV 방송 같은 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반등시 매도 반등시 매도. 이거는 주가가 깨졌다가 이렇게 반짝하고 들어올 때 이때 그냥 덮어놓고 그냥 매도 까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반등시 중간 가로 열고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가로 닫고 그리고 매도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말로 설명드린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반등을 하는데 이 반등이 추세 상승으로 연결이 되지 못하고 다시 되밀리는 경우에 있으면 매도하세요. 자, 이거를 이렇게 쓰면요 이 글 자체는요 우리 이게 지금 올려드리는 썸네일 있지 않습니까? 이 썸네일 안에 이걸 다 들어가지도 못해요. 썸네일 안에 이 내용이 지금 다 글자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죠? 그러니까 간단히 줄여가지고 반등시 매도 이렇게 의견을 드리는 거야. 이게 주가 반짝한다고 올라가는 거여서 매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이 케이스 조선주 같은 경우는 현대마린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그 뒤에서 그래서 똑같은 케이스라고 설명드리는 종목이 두 개가 더 있죠. 현대마린에 저 현대마린에서 내려왔던 거하고 똑같은 케이스 들어가는 거 한진중공업 여기서도 똑같은 그림 그려드렸죠. 아까 그 현대마린 엔진에서 나왔던 거 똑같은 거에서 살짝 20일 날에도 조금 더 내려갔다 이렇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 들었고요. 여기 그리고 STX 엔진 자 그대로 말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죠. STX 엔진 여기도 있고요. 그대로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자 이 종목들이 추세가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올라 들어갔다가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갔다가 반대로 내리는 거죠. 반등시 매도는 추세가 내리고 있다가 위로 도는 거고요. 이 케이스는 추세가 계속 위로 상승을 하고 있다가 떨어지는 거. 반등, 반락. 그렇죠? 반등이 있으면 반락이 있고 손절이 있으면 익절이 있고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급등이 있으면 급락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다 말만 마주치는 거지. 급등만 있고 급락은 없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럼 누구나 다 재벌되지. 다 주식해야 돼. 집 팔고 논 팔고 장기를 팔아서라도 주식해야지. 급등만 있고 급락이 없으면 상승만 있고 하락이 없으면 주식시장은 양면으로 항상 양면으로 항상 존재를 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자 그러면 이제 추세로 이렇게 추세 급등을 했던 종목 추세 상승했던 종목이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다시 하단으로 이렇게 눌려 들어올 때 그렇죠. 그래서 추세 중기 추세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아까 이런 거 이 WKMG 보로노이 이런 종목들처럼 추세 올라 들어왔다가 그래서 아래 하단 추세 하단으로 오면 사라. 반락해서 이렇게 추세 하단으로 오면 사라. 그러니까 암위에서 반짝하고 내리자마자 바로 지르고 들어가 버리죠. 바로 눌리면 사라 그랬더니 눌렸잖냐고. 눌려서 샀다 이거야. 눌리면 사라며. 눌리면 사라며. 야 씨 내가 언제 거기 눌리면 사라 그랬냐. 저 밑에 저 아래 60일 날에서 내려가면 사라 그랬지.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들도 다 그런 겁니다. 이거 똑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요렇게 들어가는 경우에 자 이게 추세가 이런 대형 우량주의 경우는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주로 설명드렸던 건 이런 케이스들이죠. 속임수 패턴 60일선 아래로 깨지는 것 같았는데 반대로 뒤돌고 이거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그쵸? 페일러 스윙 밑으로 깨지는 것 같았는데 반대로 쳐돌리는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위로 돌파해서 내리 달리는 줄 알았는데 있죠 당연히. 자 요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요런 때 이게 나오는 거 요게
반락시 매수가 되는 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밀려 내려올 때 요때 눌릴 때 사라는 건 이런 때 사 이런 기점에서 사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듯 하다가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종목에서 지지리도 욕나오게 만드는 이 NC소프트 징그럽게 욕나오게 나오는 이 NC소프트 같은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에서 이게 이렇게 올려 들어가다가 여기서 요럴 때 이제 반등시 매도가 나오는 거죠. 요럴 때 이제 반등시 매도의 관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가짜니까요. 반등시 매도. 그래서 더 이어져 가면 이제 그대로 쭉 끌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못 끌고 밀려 떨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니까 이렇게 이어지다 추세 흐름에다 막혀서 예상대로 밀려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그때 팔아라. 이게 반등시 매도야.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밑으로 쭉 떨어지면 여기 살짝 올려 들어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같은 경우 이건 반락시 매수의 관점이 되지는 않죠. 그런 거는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좋았던 종목들 이런 게 추세를 돌파를 하게 되면 이거 꼬리만 갖다 집어넣는 거고요. 그러니까 추세를 돌파하고 이렇게 밀려져 내려올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락시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간다 라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 종목들의 이런 자리에서 그냥 들어가려는 게 아니야. 이게 이런 자리에서 이런 거 들어가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그냥 밀려 내려오기만 한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고 위에서 한 방 이렇게 딱 떨어졌다고 이렇게 들어가려는 거 아닙니다. 이건 케이스 같은 경우 추세 구간 내에서요. 추세 구간 내에서 저가로 내려 들어올 때 이런 거죠. 이게 이런 거죠. 미리 잡아뒀던 거 이런 거 살짝 내려왔다가 이렇게 까꾸로 되들어가는 거 이런 케이스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이제 이렇게 밑으로 까서 누르는 것 같은 경우는 다음에 이어지는 속임수 패턴에서 주로가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 앞에 있는 것은 계속 그겁니다. 위로 특히 이 세력주들 같은 경우는 뚫어버리면 그냥 가버립니다. 이렇게 세력주들은 이 벽을 뚫으면 그냥 가버려요. 이렇게 뚫고 가버리게 돼 있지만 세력주가 아니라 이런 종목들처럼 이렇게 실적을 기판해서 실적급발 가지고 이렇게 달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주가가 위로 올라 들어간 다음에 눌려요. 잠깐씩 이렇게 눌려 들어오는 이런 그림들이 나오게 되는데 요때를 매수 포인트로 계속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돌파 들어간 다음에 잠깐 눌리는 거 반락이죠. 반락시 매수. 이게 반락시 매수인 겁니다. 이게 요런 케이스가 전형적인 반락시 매수의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다. 이거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지나갔네요. 예상보다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